리브어는 생긴 건 되게 날카롭게 생겼는데 신학자이면서 목사였습니다. 자, 이제 리브어 어떤 주장을 했는지 어디 한번 살펴봅니다. 이제 리브어 자체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해. 개인이 추구하는 도덕적 이상과 사회가 추구하는 도덕적 이상이 달라. 어떻게 다른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 개인은 이타성을 추구한다는 거야. 착한 거. 그런데 사회는 이타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정의를 추구한다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이타성을 강조하는 개인윤리학자들 입장에서는 이걸 가지고 다 사회를 다 고칠 수 있어, 사회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어라고 보는데 이 사람 아예 구분을 하고 시작해. 개인윤리가 추구하는 바, 사회가 추구하는 바 정말 다르고 사회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이런 도덕성 실현과는 다른 방식이 필요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왜냐?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했어. 사회는 개인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야.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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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이런 개개인들이 모여서 사회를 만듭니다. 개인이 모여서 사회가 되었는데 분명히 달라져. 개인의 합보다는 더 큰 무언가가 됩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서 나쁜 거 만약에 이기심이라고 쳐봅니다. 이기심의 파란색으로 선생님이 한번 체크를 해볼게. 개인에게도 이기심이 있었어. 오케이. 왜냐면 한 개인 자체가 완전한 존재는 아니잖아. 이성적인 존재라고 할지라도 결함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쁜 짓도 행할 수도 있고 자기 자신만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런 이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타성도 가지고 있죠. 이런 존재가 바로 개인. 그리고 실제로 이타성과 완전히 이성이 같은 표현은 아니지만 이성적 존재, 이성적 작용도 큽니다. 개인 혼자 있을 땐 그랬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사회가 되었을 땐 다르다고 봅니다. 이 사회가 되었을 땐 이기심이 훨씬 더 커져. 그리고 이 사회가 되었을 땐 개개인의 합보다 더 큰 뭔가 다른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사회가 생겨나는 거지. 만약에 이걸 사회문화를 한다라고 하면 명목론 실제론 중에 실제론자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개개인의 합보다는 사회가 더 커. 이거 말이지. 개개인의 합과는 다른 사회만의 이런 특징적인 부분이 나타나. 이때에는 이기심 더 커집니다. 근데 이게 또 하나 애기들이 알아놔야 되는 게 있어. 이타성이 없어지는 건 아니야. 선생님이 일부러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이유도 직관적으로 이해하라고. 아, 개인이 모여서 사회가 되었을 때 이기심이 더 커지는구나. 이게 중요하죠. 하지만 이타성이 없는 건 아니라는 거야. 아, 이타성이 존재하기는 하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 더. 제일 중요한 건 리버가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해. 개개인이 혼자 있을 때에는 따로따로 독립적인 존재로서 움직이는 건데 이게 사회가 되잖아. 그리고 집단 속에 속하잖아. 그러면 개인은 집단에 맹목적이기가 좋다. 이게 훨씬 더 많아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거 생각하면 쉽습니다. 친절한 일본인, 착한 일본인 이런데 실제로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은 어땠지? 야만스러운 일본 민족이었어. 전체주의를 가지고 이 동아시아에 막 식민지 지배하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일본 안에 있었던 개인, 이 개인은 집단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건 거야. 그런데 이게 무조건 그럼 선생님 무조건 다 이기심 이것만 강해지네요 라고 보기엔 좀 어려워. 왜냐면 여기엔 이타적 충동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타적 충동 얼마나 된다고? 선생님 어떻게 이기심 훨씬 더 커진데 이타적 충동이요? 여기에 이타적 충동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건 거지. 선생님이 하나의 예시를 들어준다면 간혹 가다가 이런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들인데 한 어린아이가 자동차 밑에 깔린 거야. 그래서 집단이지. 여러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이기 시작해서 막 자동차를 들어. 이런 경우라면 혼자 있을 때는 오히려 못 탔던 일들을 집단이 되면서 이타성이 커진 경우, 즉 이타적 충동이 나타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니부어가 얘기하는 거지. 그래, 이타적 충동의 원천이 되기도 해. 개인이 집단의 맹목적인 거. 하지만 무엇이 더 커진다? 그렇지, 이기심이 훨씬 더 커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기심이 훨씬 더 많은 거죠. 이해하셨죠? 애기들이 책을 읽고 공부를 한 다음에 결론적으로 개인이 있을 때는 이타적인데요. 즉 도덕적인데요. 사회가 되었을 땐 비도덕적, 이기적이에요. 이것만 남게 되는데 그 과정을 보자 이거야. 개인이 사회가 되었을 때 이타적 충동의 원천도 존재하지만 이기심이 훨씬 커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해하셨죠? 자, 개인이 추구하는 바, 그 다음 사회가 추구하는 바 각각 다르구나. 개인이 추구하는 바와 사회가 추구하는 바는 각각 달라서 지속적인 모순과 갈등이 존재합니다. 지속적 모순, 갈등. 근데 여기서 또 알아둬야 되는 게 있어. 이게 지속적인 모순과 갈등이라고.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다. 무슨 선생님 말장난 같아요. 근데 이게 시험에 진짜 자주 나옵니다. 선생님이 이거 엄청 강조했었는데 한 3년 전쯤에 한번 딱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엔 자주 나오는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보자. 개인은 이타성을 추구하고 사회는 정의를 추구합니다. 서로 추구하는 바가 달라.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이에 지속적인 모순과 갈등이 존재하는 거야. 하지만 이게 맨날 평행선상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 이들이 가끔 만나기도 하는 거지. 아하, 개인의 이타성, 그 다음 사회 정의, 이런 것들이 각각의 개인이 그리고 사회가 추구하는 도덕적 이상인데 이 사이에는 지속적인 모순이 존재하지만 그 둘의 모순이 절대적이지는 않다. 그 둘이 조화를 이루는 경우도 있다라고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제 개인과 사회가 추구하는 도덕적 이상, 그 다음에 개인이 사회 속에 있었을 때 어떤지도 보았어. 개인은 도덕적일 수 있지만 사회는 비도덕적인 경우가 훨씬 더 많구나. 개인은 집단의 맹목적인 경우가 많은데 이런 충성을 하게 되는 경우 이때 이타적 충동의 원천이 되기도 하지만 이기심이 훨씬 더 커진다는 거. 그러면 이제 사회라는 이 형태로 가보자. 그럼 사회 부정의가 나타나는데 왜 이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바로 집단 간의 힘의 불균형입니다. 집단 간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예를 들어볼까? 여기 한국이 있었어. 그 당시에는 한국이 아니죠. 조선이야. 조선. 그 다음 여기 일본이 있다고 쳐보자. 얘는 힘이 이만큼 셌고 얘는 힘이 이만큼 작았어. 집단이 되었을 때 얘쪽은 힘이 엄청 크잖아. 그러면 집단은 이렇게 이기심을 발휘하여 약한 집단을 억압 착취합니다. 이건 개인에게서는 실제로 착하게 굴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지만 집단 내에서는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집단 간의 이런 갈등은 피할 수가 없다. 역사적으로 집단 간의 갈등은 불가피하다라고 보는 게 니부어의 입장이었습니다. 즉, 이 당시 1910년대부터 시작해서 45년까지 따지고 보면 우리는 일제강점기 치하에 있었지. 왜? 집단 간의 힘의 불균형. 우리는 정말 작았고 일본은 힘이 컸고 그러니 큰 일본은 우리나라를 억압 착취했었던 거야. 이런 부정의. 그러면 어떻게 얘를 없앨 수 있을까? 이런 사회 문제를 어떻게 조정할까? 힘의 불균형 때문에 사회 문제가 발생한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지. 힘의 균형을 맞춰줘야 돼. 요렇게 말이지. 이걸 연합국이 해준 거지 따지고 보면. 선생님이 수업 시간 때마다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난 진심으로 그 생각해. 만약에 소련, 그 다음 미국, 그 다음에 영국 이런 나라들 연합국이 우리나라를 후원해 줍니다. 그리고 실제 전쟁에 참가해서 우리를 서포트해 주지. 일본을 이기기 위해서. 즉, 이 억압하는 세력에 대항하는 그 세력이 커지지 않잖아? 그러면 이 억압과 착취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니부어야.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해. 만약에 연합국 세력이 도와주지 않았다? 우리나라가 솔직히 그렇게 힘이 강하지 못했었거든 그 당시에. 그럼 우린 지금까지도 식민지배 당하고 있을지도 몰라. 이게 니부어의 입장입니다. 힘의 불균형 때문에 집단 간의 이런 힘의 불균형, 이것 때문에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면 이런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렇지.
이에 대항할 만한 세력을 키워야 되는 거지.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렇게 집단 간의 힘이 불균형. 그렇다면 그 힘을 키워야 되는데 이게 사회윤리의 특징이겠네요. 이렇게 정의를 실현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정의는 어디서 실현되느냐? 바로 이거야. 개인의 양심이나 개인의 도덕성은 필요하지 않나요? 필요합니다. 선의지. 하지만 선의지만으로는 이 사회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건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강제력. 그리고 그 사이에 사회 정의가 있는 겁니다. 즉, 이걸 어떤 표현을 쓰냐면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 강제력.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6단원에 가면 우리는 갈퉁이라는 사람을 배웁니다. 이 갈퉁이라는 사람 평화를 강조를 하면서 전쟁 안 돼, 폭력 안 돼 막 이런 사람이야. 이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 야, 평화를 이룩하려고 하는데 전쟁을 수단으로 쓴다. 말도 안 되는 얘기야. 평화는 평화적인 수단으로만 돼야지. 이렇게 이야기해. 근데 이제 사람들마다 입장 차이가 있잖아. 근데 이 입장의 사람은 어떠냐면 막 김정은이 미사일 쏘고 있는데 정은아 일로 와 여기 앉아봐. 미사일 나쁜 거야. 이런 느낌이잖아. 난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하거든. 그런데 갈퉁은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자, 이렇게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 선의지가 엄청난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리브원은 선생님과 조금 비슷했던 거야.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난 김정은한테 야 정은아 일로 와봐. 선생님이 누나거든. 누나가 얘기해 줄게. 야 이거 나쁜 거야. 미사일 쏘면 안 돼. 이렇게 말을 듣고 바꿀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사회 윤리, 사회 정의 실현에서는 강제력이 필요하다라는 게 리브어의 입장이자 선생님 입장인 거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는 게 딱 리브어인 거야. 강제력 필요합니다. 근데 이 강제력이 그럼 무엇이냐? 이런 것들도 있어. 강제력이라는 건 법, 제도도 강제력입니다. 생각해봐. 우리 지금 마스크 안 끼고 다니면 벌금 묻잖아. 마스크를 끼고 다니세요. 의식 개혁하세요. 이런 것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애기들이 마스크 안 끼면 벌금입니다. 이건 강제적인 거거든. 폭력적이지는 않죠. 법과 제도 강제력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폭력도 강제력입니다. 그리고 전쟁도 강제력입니다. 리브어는 이거 가능하다고 본 거야. 다만 폭력으로만 안 되지.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 강제력. 그럼 이건 뭔데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런 거. 내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폭력을 쓸 수 있는 건 거야. 내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쟁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리브어의 입장입니다. 물론 이거 법과 제도와 같은 이러한 최소한의 강제력을 더 좋아할까? 아니면 폭력과 전쟁과 같은 이런 최대의 강제력을 좋아할까? 당연히 최소의 강제력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법과 제도 안에서 할 수 있으면 좋은 거잖아. 하지만 만약에 이것도 안 된다라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 폭력, 전쟁 인정한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개인은 도덕적일지 몰라도 사회는 정치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리브어의 주장입니다. 자, 다 정리했습니다. 선생님이 메인 주제들을 쭉 정리해 준 거예요. 애기들을 이해시키는 거야. 리브어라는 사람 개인이 추구해야 되는 윤리와 사회가 추구해야 되는 윤리를 분리시켰구나. 개인이 추구해야 되는 도덕적 이상 이타성이라고 보는데 사회는 정의를 추구해야 된다고 보는구나. 이들의 관계의 포인트가 바로 이 선생님이 그린 요 그림입니다. 개개인이 있을 때에도 완전한 이성적 존재라고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이기심도 있고 이타성도 있어. 이성적인 작용이 큰 게 바로 개인이었지. 하지만 개인이 모인 사회는 이타성 여전히 존재하긴 합니다. 그리고 또 개인이 집단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그 과정에서도 이타적인 충동 나타날 수 있어. 하지만 이거보다 뭐가 훨씬 더 커진다? 이기심이 훨씬 더 커진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도덕적일지 몰라도 사회적으로는 비도덕적이 되어요 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사회들,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 무엇이라고 보았다? 집단 간 힘의 불균형. 난 이거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집단 간의 힘의 불균형 때문에 사회 문제가 발생하니 이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대항 세력으로 힘을 키워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 강제력,
그러니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선 선의지도 필요 조건이고, 그죠? 그 다음 강제력도 필요 조건입니다. 이건 선생님이 성과 사랑 이야기했을 때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이야기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인간이랑 한국인 그 이야기 하면서 말이지. 자, 선생님 이거 지금 두 번째 얘기한 거거든? 어느 정도 정리가 됐지? 평가원이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완벽히 평가원의 워딩으로만 구성된 책 페이지 76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선생님과 함께 확인해 봅니다. 자, 리브어 개인윤리와 사회윤리가 같다고 보지 않는 사회윤리학자입니다. 개인윤리와 사회윤리를 구분했습니다. 개인윤리 무엇을 추구하고 이타성, 사회윤리는 무엇을 추구한다? 그렇지, 사회정의. 개인은 타인의 이익을 존중할 수 있는 도덕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개인은 이성적인 작용이 크고, 그러니 개인 간의 도덕적 관계 수립은 설득과 조정으로 가능합니다. 개인 간에는. 하지만 사회적인 갈등 인류 역사에서 불가피합니다. 피할 수 없어. 왜냐? 개인적으로 도덕적일지 몰라도 사회가 되었을 땐 비도덕적이거든. 착한 일본인, 친절한 일본인 모여서 어떻게? 야만스러운 일본 민족. 1920년대 그 당시에 생각해보면 일본은 1923년에 관동 대지진 때 조선 사람들이 우물에다가 독 타가지고 지진 났다라고 해서 조선 사람들이 대학살을 벌여. 이게 관동 대학살이란 말이야. 근데 이게 개개인이 했다라기보단 일본의 그 집단성이 갖는 힘이었지. 아, 개인은 도덕적일지 몰라도 사회가 되었을 땐 비도덕적이 되는 경우가 많구나. 오케이. 애기들 선생님이랑 외우셔야죠. 다시 봅니다. 난 이건 외웠으면 좋겠어. 리브어가 이야기합니다. 개인윤리와 사회윤리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개인윤리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 이타성. 사회윤리가 추구하는 건 무엇? 사회정의. 개인 간의 도덕적 관계 수립, 여기야 설득과 이러한 조정으로 가능해 불가능해? 개인 간에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회적 갈등은 인류 역사에서 불가피하죠. 즉 피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 자, 사회 속 개인. 개인적으로 도덕적인 사람도 사회 내 어느 집단에 속하면 집단에 맹목적으로 충성하기 쉬워요 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 적어줬었죠. 아, 개인이 사회에 속하면 이 사회에 맹목적으로 충성하기가 쉽다. 이거. 요거 이타적 충동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이건 원전에 있는 내용입니다. 선생님 그럼 원전은 다 공부해야 되나요? 원전에 있는 내용 그 중에서 평가원이 제시한 지문은 알고 있어야지. 이건 평가원이 원전으로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제시문으로 제시했던 거야. 이게 선지로 내려면 애기들이 되게 어려울 수 있거든. 왜냐? 애기들 머릿속엔 개인은 도덕적, 사회는 비도덕적 이렇게만 남아있으면 그 중간 과정, 이타성이 존재한다라는 거. 개인의 집단에 대한 맹목적 충성이 이타적 충동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라는 이해가 사라지면 답을 고를 수가 없거든. 아, 이타적 충동의 원천이 되기도 하는구나. 하지만 결국 집단에 대한 개인의 헌신, 이것이 지닌 맹목적 성격이 집단의 무제한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토대가 되기 때문에 일본이 가미가제 특공대 해라! 라고 이야기하자 개인들은 그 어린 아이들 17, 18, 이 아이들이 비행기 몰고 가서 짐주만해서 자기 자살 특공대로 들어가는 거야. 아, 이타적 충동이 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이기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크구나. 이해하셨죠? 어디 볼까요? 사회 속 개인입니다. 개인적으로 도덕적인 사람, 사회 내 어느 집단에 속하면 맹목적으로 충성이 쉽다, 어렵다? 그렇죠. 쉽다. 그런데 맹목적 충성이 항상 비도덕적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 맹목적 충성, 이타적 충동의 원천이 된다, 안 된다? 그렇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론은 비도덕성이 훨씬 더 커지면서 결국 개인적으로는 도덕적일지 몰라도 사회는 비도덕적이죠. 오케이. 자, 집단 속 개인의 선의지. 이제 개인의 선의지야. 조국에 대한 충성. 이게 집단에 대한 맹목적 충성. 이런 조국에 대한 충성이라는 여과를 거쳐 이제 국가 이기주의까지 만들어내는 거지. 이것을 확대시킵니다. 아, 개인의 선의지? 어느 한 집단에 속하면 집단에 충성을 하면서 이러한 국가 이기주의를 강화시키는구나. 양심적인 개인들로 구성된 사회 집단도 집단 이기주의로 인해 부도덕할 수 있다라는 거 이해하셨죠? 애기, 집단 속 개인. 이런 선의지, 조국에 대한 충성이라는 여과를 거치면 국가 이기주의를 키워 아니면 줄여? 그렇지. 확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개인이 도덕적이야.
그런데 집단 이기주의 때문에 사회는 부도덕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거 이제 다 구분하실 수 있겠죠? 자, 6번으로 이어집니다. 사회의 요구와 개인의 요청 사이에는 여간에서 화합하기 힘든 지속적 모순과 갈등이 존재합니다. 여간에서 화합하기 힘든 거지만 이것이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이거 선생님 버트 6번의 모순은 절대적이지 않아. 외우셔야 됩니다.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고 그리고 이건 학력평가에서도 내신에서도 빈번하게 출제됩니다. 개인이 다른 사람의 이익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사회 정의는 달성될 수 없다. 그러니까 개인이 추구하는 바가 파랑이라고 쳐보자. 그리고 사회가 추구하는 바가 노랑이라고 쳐봐. 이 둘 사이에는 여간에서는 화합하기 힘든 지속적인 모순과 갈등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말이지. 그런데 이게 간혹가다 이렇게 조화를 이뤄. 이 얘기는 뭐냐면 개인이 추구하는 이런 이타성, 개인이 다른 사람의 이익을 이해하는 이러한 이타성, 이해 영역, 도덕, 조정, 설득 이런 부분과 함께 조화를 이루어 정의를 이룰 수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되진 않아. 사회 정의는 여긴 사회 정의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강제력이 필요하니까. 다시 봅니다. 사회의 요구와 개인의 요청 사이 여간에서 화합하기 힘든 지속적인 모순과 갈등이 존재하는데 이거 절대적이다, 절대적이지 않다? 그렇지. 절대적이지는 않아요. 그 둘이 조화를 이룰 수 있어요. 가능은 한 거지. 자, 이제 사회에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 사회 부정의를 봅니다. 이런 사회 문제 왜 발생하고 부정의는 왜 발생할까요? 난 이거 외웠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집단들 간의 힘의 불균형. 누구는 힘이 세고 누구는 힘이 작아서 그래서 그 힘의 불균형으로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사회 부정의가 발생한다라는 거. 어떤 집단적 힘이 약자를 착취할 때 대항 세력이 견제하지 않는 한 그 힘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애기야 선생님이 완벽하게 이해시켜주기 위해서 요거 예시 들었었죠. 1910년대부터 45년대까지 생각하면 그 전부터도야. 강화도 조약 이후부터 일본은 계속 우리나라를 탐내왔었거든. 힘이 강한 일본은 힘이 약한 조선을 억압하고 착취합니다. 약자를 착취해. 그런데 이 대항 세력이 이렇게 성장하지 않는 이상은 그 착취는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지. 어떤 집단적 힘이 약자를 착취할 때 대항 세력이 견제하지 않는 한 그 힘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회 정의 실현, 부정의로 이득을 얻는 집단의 부정의로 우리나라 식민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집단에 대항할 만한 이 세력이 형성되어야지 그 부정의가 조정된다. 정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나는 애기들에게 이것만큼은 외웠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사회 부정의 발생 원인 무엇? 집단 간의 힘의 불균형. 누구는 힘이 세고 누구는 힘이 작고. 그러면 어떤 집단의 힘이 약자를 착취하고 있어. 즉 일제강점기 그 시기 이렇게 착취당하는 조선 그 대항 세력이 견제하지 않는 한 이 힘은 사라지지 않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대항하는 세력을 키워가지고 힘의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죠. 오케이. 집단 간의 공동지성은 항상 불완전하고 일시적입니다. 자, 요 이야기 생각한다. 개개인들은 이성적인 작용을 크게 받습니다. 그러니 뭐 설득이라든지 조정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해. 하지만 집단은 이기심의 작용을 훨씬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 공동지성이라는 것도 결국은 불완전하고 일시적인 것뿐. 집단은 공동지성을 맹목적이게 만드는 충동에 의지해 있습니다. 집단. 그러니 맹목적인 충성 때문에 어떻게 감을 가지고 특공대하고 이러는 거잖아. 집단의 공동지성은 완전할까요? 불완전할까요? 불완전하고요. 일시적일까요? 영구적일까요? 일시적입니다. 그러니 개인적으로는 이성적인 작용을 할 수 있고 그 다음 도덕적인 행위를 한다고 할지라도 사회가 되었을 땐 비도덕적이 되기가 쉽다. 오케이? 자, 이제 이런 사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집단 간의 관계는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게 아닙니다. 정치적입니다. 선의지 분명 필요합니다.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 강제력. 그러니 선의지도 필요하고 강제력도 필요하지. 선의지 필요성 인정합니다.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개인의 양심의 역할을 인정하지만 양심만으로 여기지. 양심만 있는 거. 양심만으로 사회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라는 거. 집단 간의 관계는 윤리적일까요? 정치적일까요? 정치적. 개인의 양심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다니까. 요거 필요하다니까. 하지만 강제력이 함께 필요하죠. 버트 개인의 양심만으로는 사회 문제 해결 불가능해서 강제력,
정치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도덕적 설득과 함께 정치적 강제력이 병행돼야 되는데 아주 강조해서 선생님이 써놨습니다.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 강제력, 이를 통해서 정의가 실현된다. 개인의 양심만으로 사회 문제 해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네, 불가능합니다. 정치, 이런 강제력 등이 필요하지요.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 강제력이니까 당연히 도덕적 설득과 함께 강제력은 병행되어야 합니다. 애기들 책에 다 쓰여져 있는 내용들 선생님이 PPT로 한번 정리해보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 강제력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최소한의 강제력을 좋아할까? 최대의 강제력을 좋아할까? 당연히 최소한의 강제력을 좋아하겠죠. 최소한의 강제력으로 정의 실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자, 6번. 사회는 양심적인 사람들로부터 도덕적 승인을 받지 못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정의를 추구해야 합니다. 이건 아까 선생님이 6단원에서 평화 배울 거야. 갈퉁이라는 사람은 전쟁, 폭력 안 된다고 했어 라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생각해보면 갈퉁이라는 사람 엄청 도덕적인 사람이야. 이 도덕성이 높은 사람은 폭력도 전쟁도 안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니부어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 강제력 필요하다고 얘기하죠. 그러니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사람들로부터 승인받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이 방법, 폭력, 전쟁 이런 거 말이지. 이런 것들 사용해서라도 정의를 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거는 안 돼. 강제력만 되고 폭력만 되고 이건 안 돼. 어때야지? 선의지의 통제를 받아야지. 자, 최소한의 강제력을 좋아할까요? 최대한의 강제력을 좋아할까요? 당연히 최소한의 강제력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요거 애기들 언뜻 보면 도덕적인 사람들이 승인하지 않으면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흘러가기 쉽단 말이야. 하지만 사회는 양심적인 사람들로부터 도덕적 승인을 받지 못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물론 지금 배우진 않았지만 6단원에 나오는 갈퉁이 인정하지 않아도 왜 그러냐면 나중에 책을 딱 보면 6단원까지 다 배우고 나서 복습 차원으로 쭉 봤을 땐 뒤에 갈퉁이 인정 안 하겠다. 하지만 리버는 괜찮다고 이야기하겠다. 이게 딱 연결되거든. 갈퉁이 인정하지 않아도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 강제력 필요하다. 오케이? 네. 자, 이제 그 다음. 합리적인 사회는 강제력과 갈등의 제거보다는 강제력이 사용되는 목적의 정당성을 강조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런 얘기야. 무조건 폭력 쓰지 말아라. 무조건 전쟁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너 폭력 왜 썼어? 너 정의 실현을 위해서 폭력을 썼다라면 이거는 인정해. 이게 더 중요하네. 이런 개념입니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 사회 문제는 개인의 독자적인 노력이 아닌 당연히 집단적 행동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사회라는 건 개인의 행동과는 다른 영역이라고 보는 거니까. 애기야, 합리적인 사회는 강제력과 갈등의 제거를 강조할까 아니면 그 사용의 목적성을 중시할까? 그렇지, 사용의 목적성을 강조합니다. 개인의 독자적인 노력이 아니라 집단적 행동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고 보지요. 다 보았습니다. 자, 리뷰어. 어떠한 표현을 방식으로 평가원이 지문을 사용했는지 확인해 봅니다. 개인은 자신의 이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익을 고려하기도 한다. 이타성. 그렇지? 도덕적. 하지만 개인은 이렇지만 하지만 집단은 개인이나 다른 집단과의 관계에서 상대의 이익에 주목하기보다 자기 집단의 이익을 관철시키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기성 강조된 거지. 이기성만 있는 건 아니지만 이기성이 훨씬 더 커지죠. 왜냐하면 개인들의 이기적인 충동은 개별적으로 나타날 때보다 하나의 공통된 충동으로 결합되어 나타날 때, 하나의 공통된 충동이라면 집단적 충동이겠죠. 이때 더 강하게 표출되기 때문이다. 이게 메인 주장입니다. 그 결과 인간은 개인적으로는 도덕적이지만 집단적으로는 비도덕적인 특성을 나타낸다. 리브어의 주장이었습니다.